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머니케어 뉴스 주간 리뷰 시간입니다. 그동안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조금 추려서 또 중복되는 거 빼고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에이징랜드, 동진세미케어, 원익QNC 이런 종목들을 제가 조금 더 다른 것들보다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가온칩스, 그 다음에 텔레칩스,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에이징랜드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라도 투자하셔서 좋은 성과 내셨다고 한다 그러면 잘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리포트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몸이 아파서 영상은 다 찍어놨는데요. 사실은 업로드를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거의 1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가온치수 다음에 에이징랜드와 칩셋 미디어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았었는데요. 결론은 어쨌든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리포트를 못 드린 것도 사실이긴 한데 조금 내용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하고 텔레칩스하고는 어떻게 돼요? 상당히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당연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0% 넘게 쳤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플러스 4%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쏠릴 때만큼은 주가의 쏠림이 상당히 강하다. 텔레치스는 또 칩셋 미디어의 지분 약 7%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7.8%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유하고 있어서요. 두 회사가 서로 연관성도 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칩셋 미디어가 영상 관련된 IP는 상당히 파워풀하고요. 라이센스나 로열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용 관련돼서 NPU 관련돼서 지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할 때는 텔레칩스하고 앞으로도 연관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겁니다. 서로 뭐 공유하는 관계도 좀 존재할 거고요.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를 또 거래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주로 메인 거래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 분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가온칩스나 또 뭐 온디바이스 AI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에이징랜드는 눌릴 때마다 다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지 세미케 같은 경우는 포토 레지스터 이쪽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고 EUV 공정이 좀 더 고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동지 세미케이 앞으로는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뭐 동지 세미케이 약간 2차전지 관련된 내용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바닥을 다 쳤잖아요. 동진 세미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222동 평균선 왜 안 오는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시그널이 들어왔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QNC 같은 경우도 동진 세미캠하고 리듬은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심 가지고 분할 매수 잘 해주시면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트 보면서 조금씩 설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 날, 다음 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또 한 번 이게 주가가 조금 올라왔다 지금 다시 이제 사실 이게 커버링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커버링인데 좀 강한 커버링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주가 눌림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눌리겠죠? 어디까지 눌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저점보다는 높은 점에 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들어오는 과정이 발생이 됨에 틀림이 없는데요.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며칠 질질 끌다가 한 번에 툭 떨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이 종목을 갖다 지금 추가로 매수를 해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칩셋 미디어를 강조하다가 리포트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NPU 관련돼서 영상 IP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 사실은 영상 이런 IP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모바일로 움직이는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대부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레졸루션 기술, 그 다음에 과거 화질이 나쁜 걸 고도화 시켜줘서 또 명확한 화질로 바꿔주는 것이라든지 뭐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것들 다 같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각광을 받는 기술이고요. 이 회사를 따라갈 만한 회사는 국내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익이나 성장세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구독 베이스처럼 들어오는 과정이라서 로열티나 라이센스비가 그렇게 되면 거래처 하나 늘어날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적어도 뭐 2, 3년? 글쎄요. 앞으로 이 트렌드가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적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번처럼 121위편까지 들어오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쫄지 말고 매수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격이 높게 발생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정작용이 발생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자리 잡는 과정이 생길 겁니다. 적당히 이 정도 수준에서 눌러 들어오는 것들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파형이 깨지지 않고 우상승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잡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시중에서 점차적으로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점점 진폭이나 성장폭 이런 것들은 더 크게 움직일 거예요. 이제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텔레칩스하고 연관성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흑자 전환한 것도 이야기 드렸죠, 제가? 예, 흑자 전환 해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8%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데 칩을 개발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현대차그룹에서 자기들이 반도체를, 칩을 어떤 고유화 시켜나가는 내용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대부분이 해외에서 받아들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더 많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멘트 하나만 나왔는데 오늘 아주 높은 고가를 때렸습니다. 뭐 저야 익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스타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이거 여태까지 매도를 못하신 분이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올라간 거에 제가 60%, 70% 오프셋 잡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나요? 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프셋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자리가 오프셋 자리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30%는 못 냈고요. 저는 한 24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익절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내용은 제가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높게 상승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윗꼬리를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61위평 쪽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셔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항상 보면 이렇게 높게 치고 나면 우리는 그게 좋은 기업이든 아니든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냈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텔레칩스 이야기 드릴 땐 현대 오토웨브를 벤치마크 잡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공략을 하겠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공략 포인트가 좀 다르죠. 예, 지금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 정도에 충분히 예를 들면 업사이드 모멘텀을 갖다 기대하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런 포인트로 투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텔레피스 같은 경우는요, 꾸준하게 배열을 타고 가는 겁니다. 자,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하게 드리지만, 예, 121과 61평 이 사이가 들어오는 이 자리들은 아주 무난한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쪽 산업이나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렇게 오늘 가치를 높게 치는 걸 예상을 했냐? 그거는 아니죠. 예상을 못하죠. 높게 얼마큼 올라가는 건 수급의 영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언제 올라 이런 것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목을 지키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포워드 가이던스를 살펴가면서 이 종목이 우상승에 갈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파악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정배열을 타고 가는 그런 회사가 알고 보면 가장 장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텔레칩스를 갖다가 여러분들 작년부터 거래하셨다고 생각해 보면 수익성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포인트만 잘 잡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뉴스에서 리포트 드릴 때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인지해 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식 같은 경우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자고요. 그리고 적어도 2025년 프로젝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 넥스트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투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적어도 올해 여름은 지나고 난 다음에 포인트로 잡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때부터 아마도 뭐 흑자 전환 뉴스라든지 이런 게 조금 리포트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전에는 뭐 동반 상승해 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눌림도 조정도 크게 들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뭐가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영업이익은 안 나오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PER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털어주고 가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성장해 나가는 녀석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조정이 오지 않습니까? 분기에 한 번씩 조정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분기에 한 번씩 뭐니까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맞춰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의 메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도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전 고점은 딱 지을 것 같다 해서 6만 원을 타겟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예상 외로 사실은 어제 시간에 상당히 내용이 좋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동으로 익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수익성은 30%채 못 채웠고요. 한 20% 정도 조금 안 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익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렇게 주가가 오늘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도 만약에 이것을 갖다 익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가격까지 마이너스 7%를 다 두들겨 맞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하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수익성에 50, 60, 70 가이드라인을 좀 잡고 가는데 제가 꼭지점을 좀 찍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높은 구간에서 일절 구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찍 안 좋게 들어오는 오전장의 모습을 보고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다시 눌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번 쉬겠죠. 그러나 많이 쉬진 않을 겁니다. 바로 한 이 정도 자리,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 이 정도 선에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만하고 TSMC하고 나오는 무슨 공시 내용 이런 것들이 아마 추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동종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유튜브에 보면 뭐 에이징랜드 상한가 막 이런 거막 주기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 부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사실 뭐 가온칩스, 지금 제주반도체 다 똑같은 제가 한번 6종목에 대해 동시에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그 업종의 트렌드를 다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봤습니까? 예, 벤치마크는 어딜 본다고 했어요? 예, 제주반도체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는 게 훨씬 더 눈이 좀 용이할 겁니다. 왜냐면 제주반도체는 많이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사실 PER 배수 많은 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죠? 실전 가치가 적은 게 주가가 올라. 그러면 실적 가치가 높은 것들은 주가가 더 오르는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가 더 PER 배수가 낮은 게 더 주가가 좋아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럴 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제조 반도체가 또 움직인다. 그러면 어디다? 가온칩스 1번. 자, 2번 또 영상 쪽에서는 칩스 엔비디어. 그 다음에 에이징랜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예를 들면 초고속 통신 뭐 이런 거 막 이야기하고 사물 인터넷 연결 이런 거 하면은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렇게 보시는 건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 들어가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따라오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그래서 들고 있어도 예를 들면 망가지지 않을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충분하게 예를 들면 실적을 낼 수 있는 현존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보시고요. 또뭐 어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곁다리로 하나 이렇게 싹 걸어 두시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반도체 이제 소재 또 이런 쪽도 많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HBM 관련해서 또 생산도 늘어나고 DRAM도 생산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LPDDR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쪽 관련된 거는 뭐 EUV 공정이 예를 들면 고도화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뭐 당연히 포토 레지스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동질 세미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파형이 좀 깨졌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전해드릴 때 이 선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속으로 조금 답답하다 하더라도 여기를 무너뜨려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편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원래 이게 수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서 강하게 잡아주면 업사이드로 얼마를 볼 수 있습니까? 30% 이상 볼 수 있을 때 수급이 쏠려 들어오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 221 이평선 윗단에서 놓는 건 121 이동평균선이 평균선이라고 말씀드렸으면 여기서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확장 수축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렇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도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지금 221 이동평균선 121 이상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고 업황이 좋아지는 쪽이니까 자 이제는 확장 수축에서 균형을 이루고 가는 구조가 아니고요. 하방은 좀 경직되면서 윗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의 중심점은 어디겠어요? 자, 221 이동평균선이 중심점이었다가 121 이동평균이 중심점이었다. 이젠 61 이동평균선이 중심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62평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어느 정도 균형타를 맞아야 되고 여기와 여기가 수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랫단으로 때려준 다음에 가는 게 좋고 지금 전체적인 시황이나 업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조정을 받을 분위기입니다. 그럼 적어도 저거 제가 볼 땐 한 일주일 정도 장이 안 좋을 건 틀림없어요. 눌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야 3월달에 달려주죠. 뭐가 또 좋으니까 포워드 가이던스 더 좋게 나오면서 뭐 실적이 좋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실적 장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 다시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리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하나 머티리얼즈는 지금 222동 평균선 좀 그죠?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익 QNC도 마찬가지죠. 지금 눌러와서 조금 더 눌릴 것 같네요. 그런데 221, 여기 121, 이 구간이 아니라 요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조금 더 눌리겠죠. 일봉이니까 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 여기까지 내려갔으니 좀만 기다리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지라도 전에 조금이라도 매수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매수했는데 이 정도 때문에 쫄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이 윗단 여자리는 충분히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아랫단에서는 잡아줘서 공략을 해줘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모멘티브인가요? 모멘티스인가? 아이씨, 맨날 헷갈려. 이해하십시오. 하도 리포트만 해드리다 보면 헷갈립니다. 어쨌든 자회사 매출도 상당히 좋고요. 자회사 매출이 모회사를 넘어섰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북미에 관련된 지금 반도체 시황이 생산 시황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봐줘야 되는데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칠 때 한 번씩 쭉 치고 그냥 툭 떨어지고 쭉 치고 툭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높이 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파양이 나오는 거니까 전에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오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 스펙은 우리가 보고 좀 가야지 보유하고 가는 또 인내심을 발휘한 또 보상이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거래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PNC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분기에 한 번 정도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부분만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가이넌스가 여태까지 다 좋은 것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전체적인 종목들, 반도체나 지금 팹리스 기업들, 이런 것도 온 디바이스 기업들, 내용들이 뭡니까? 자, 이제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나오는 내용들을 잘 참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는 것들이 우리가 차트를 보고 주간 리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가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을 갖다 공략하는 포인트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해봤는데요. 만약 관심 있는 포인트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멘트를 좀 덜 드린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Q&A로 밑에 달아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뉴스 케어맨입니다. 그리고요, 오프라인 행사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공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